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시계열 계량경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계량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이제 시계열 계량경제는 여태까지 했던 내용보다도 한 단계 더 점프된,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일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 계량경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우리가 계량경제 내용하고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소한 용어, 생소한 개념들에 대한 빠른 터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생소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 시계열 계량경제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계량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초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시계열 계량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계량경제학을 건너뛰신 분들은 시계열 계량경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량경제학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오셔야만이 우리 이 시계열 계량경제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계열 계량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먼저 하나씩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먼저 중점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몇 시간에 걸쳐서는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자, 비록 이론적이지만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시계열 계량경제 부분을 계량경제학에서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는 책을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확률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온답니다. 소위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용어 자체가 그렇죠, 좀 친근감이 그렇죠 없는, 약간 우리가 그렇죠 공부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게 하는 용어랍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확률 과정이라는 용어도 시계열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확률 과정의 정의를 보니까 확률 과정이란 시간 첨차를 갖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다. 자, 확률 과정이란 시간 첨차를 갖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 확률 변수 yt를 이와 같은 t라고 하는 시간 첨차들의 그쵸 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확률 변수의 이 무한 집합을 우리는 확률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와 같은 우리가 요 yt에 관한 이 무한 집합을 확률 과정이라 했을 때에, 자, 요 집합에 이 확률 변수들은 모아놓은 집합에 우리가 대응하는 일부에 대응하는 간측된 시계열을 우리가 y1, y2, yn이라 했을 때에 요 시계열, 간측된 시계열은 확률 변수 라지 y1, 라지 y2, 자, 라지 yn의 실현된 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 = 1 시점에서의 우리가 확률 변수를 y1이라고 하면 그 y1의 실제 실현된 값은 우리가 간측치로서 스몰 y1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yt는 시점 t에서의 확률 변수를 나타내고 스몰 yt는 그 실현값이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t가 시간을 나타낼 때에 이 확률 과정을 우리는 시계열 과정, 시계열 모형이라고 한다. 원래 이제 확률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률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포화성 과정도 있고 또 다른 과정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열 과정도 요 확률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첨차를 간 확률 변수들의 집합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동네에서는 이 확률 과정을 시계열 과정 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시계열 모형이라 불러도 상관없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학에도 모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계열에도 모형이 있는데, 이 시계열 모형은 확률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시계열 과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가 부차적인 설명을 보니까 이 확률 과정과
실현값의 차이. 자, 여기 확률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 첨차를 가지는 확률 변수들의 무한집합인데 그 확률 과정에 대응하는 요 실현값, 자, 요 실제로 우리가 관측된 시계열 자료들이죠. 요 놈의 차이는 우리가 행단면 자료에서 봤을 때는 행단면 자료에서는 뭐하고 나면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와 같죠. 그러니까 이 실현값이라는 게 우리가 시계열 자료니까 일종의 여기 표본값이 대응하는 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률 변수들의 무한집합인 요 확률 과정은 모집단하고 우리가 행단면 자료에서는 모집단의 개념으로 여러분 그렇죠? 생각하시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에 관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계열에서 내재하고 있는 확률 과정에 관한 요 확률 과정에 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실현값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현값, 그냥 표본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답니다. 실현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과정에 관한 추정을 우리가 어떤 모형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요 확률 과정, 즉 시간 첨자를 갖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인, 쉽게 말하면 요 YT죠, 그죠? 이 YT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그 실현값을 이용해서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쵸? 회귀 분석하고 그 구조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자, 대충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시계열에서 또 중요한 용어가, 자, 정상성, 영어로는 또 스테이셔널리티라고 하는 요런, 그쵸? 개념이 있는데, 자, 요 정상성 개념은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책에 따라서는 뭐 정상성, 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시계열이 정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 시계열. 우리가 정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비정상 시계열.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안정 시계열 또 그렇지 못하면 불안정 시계열 이런 말을 쓴답니다. 확률 과정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정상 확률 과정 내지는 안정 확률 과정 뭐 요렇게 또 뭐 안정적 확률 과정 이렇게 표현을 쓴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정상성의 의미는 시계열의 수준과 분산에 체계적인 변화가 없고 은밀하게 주기적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미래는 확률적으로 과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요런 그 직관적 얘기보다도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는 약정상성 또 우리가 내지는 그냥 약한 정상성 또는 공분산 정상성이라고 하고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시계를 우리는 자, 여기에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해가지고 정상 시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강정상성 개념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필요 없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열을 위해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안정성이라 하는 것은 약한 정상성 그리고 그냥 보통 줄여서 약정상성, 공분상 정상성이라 하는데 자, 그냥 요 약한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정상성이라 불러도 상관없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 내지는 정상 확률 과정 또는 정상적 확률 과정 이런 말을 쓴답니다. 내지는 우리가 안정 시계열, 안정적 확률 과정 이런 말을 쓴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 정상성에 관한 세 가지 조건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평균값은 시간 t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계열, 자, yt가 있는데 이 시계열 yt가 정상 시계열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요 시계열 yt가 정상 시계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평균값의 시간 t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답니다. 즉 yt의 평균값은 이렇게 즉 t값하고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t값이 변해도 평균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분산값 역시도 시간 t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되죠. 즉 variance yt가 시그마 제곱, 즉 시간 t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세 번째, 공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시차에만 의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베리언스 yt, yt 플러스 k에서 요 k가 시차죠. t 시점과 t 플러스 k 시점이니까 요 두 그렇죠 변수 간의 시차가 k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람다 우리가 이렇게 감마 k라고 이랬었는데 요 k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공분산 값이 k 값에 의존하지 요 t 값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t 값이 어떻게 된가는 상관없고 오직 시차에만 그렇죠? 관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분산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되는 현재라고 하는 그 시점이 그렇죠? 그 시점이 어떤 시점 t 값이 어떤 값인가는 상관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시차에만 우리가 관계되는 거죠. 시차 k만 의존하는 거고 시간 t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에 그와 같은 시계열은 정상 시계열 내지는 안정 시계열이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시계열은 불안정 시계열 내지는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계에 관찰된 시계열 자료로부터 모집 단위 시계열 모형에 관한 통계적 추적 및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단순화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성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통계학 그죠? 계량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만약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비정상 내지는 불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셔너리에다가 none을 붙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non-stationary 시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 시계열, 불안정 시계열이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시계열의 평균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상 시계열이 그렇죠. 아닌 이유가 평균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상 시계열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원 시계열을 차분해 줌으로써 정상 시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분한다는 말은 나중에 이러면 우리 앞에서 봤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 뒤에 또 나온답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산이 일정하지 않아서 비정상 시계열이 된 경우에는 원 시계열에 자연 노구를 우리가 취해주면 정상 시계열이 된다는 이론이 있답니다. 자, 우리 이건 나중에 해보기라고. 어쨌든 정상 시계 어떤 시계열이 정상성을 가질 내지는 안정성을 가진 중요한 조건 세 가지. 평균이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산감도 역시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는 의존하지 않고 다만 시차에만 의존한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때에 우리는 그 시계열은 정상 시계열 내지는 안정 시계열이라고 하고 요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지 않는다 해도 그 시계는 비정상 시계열 내지는 불안정 시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확률 과정 중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꼭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중요한 확률 과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그 확률 과정의 정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확률 과정, 소위 그 시계열 과정이 정상 시계열인지 아닌지 요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백색 잡음 과정이라는 것은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소위 이제 오차항의 우리가 기본 과정과 비슷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 백색 잡음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확률 과정, 즉 시계열 모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되는 그죠 오차항의 가정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일단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라 하는 것은 시계열이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분포하는 확률 변수의 관측치일 때의 백색 잡음 과정이다. 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요 엡실론 t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시계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계열 엡실론 t에 대해서 요 엡실론 t의 평균값은 0이고 요 엡실론 t는
자기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동분상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요 분상값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평균값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인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상관도 일어나지, 그렇죠? 상관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내용을 만족할 때에 요 오창 엡실론 t, 시계열 엡실론 t를 우리는 백색 자금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2번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시계열 과정, 중요한 시계열 과정 내지는 중요한 시계열 모형들에 있어서 요 백색 자금 과정은 우리가 마치 회귀 분석에서 오차항 가정으로 주어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1번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